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내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고요함이 찾아오면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속에 차오릅니다. 이 공허함은 성공이나 인간관계 혹은 시간이 흘러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 과거,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의식 아래에서 조용히 작용하는 내면의 층입니다. 그곳에는 억압된 두려움, 인정하지 않는 욕망, 수치심, 분노, 그리고 부정된 자아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삶이 좌우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아마 당신도 이러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삶에서 특정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비슷한 관계, 비슷한 실망, 비슷한 내면의 혼란이 당신을 따라다닌다는 것을요. 다르게 살고 싶다는 것을 알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당신을 계속해서 같은 지점으로 끌어당깁니다. 바로 여기서 융의 주장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메커니즘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의식화되기 전까지는 운명처럼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삶을 이끄는 가장 불편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겪는 일을 운, 불행 혹은 타인의 잘못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내면의 이유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결정적인 것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관계를 선택할까요? 왜 평화 대신 혼돈을 익숙하게 느낄까요? 왜 고요함은 지루하고 극적인 상황은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운 각본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사회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는 것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위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영적 성숙은 바로 이러한 불편한 자각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불행을 외부 환경, 즉 직장, 인간관계, 돈, 시간 등에 돌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바뀌더라도 내면의 공허함이 남아있다면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이 점에서 사람이 자신을 알기를 거부하는 한 운명은 계속해서 그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직면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삶에서 반복되는 교훈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동기부여, 연설이 아닙니다. 당신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솔직하게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깨달음은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정체성의 균열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균열 사이로 진정한 의식이 처음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지금 내면의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불편함을 느낄 때 비로소 변화를 시작합니다. 안락지대는 의식을 확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무감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 어딘가에서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지쳐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맹점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기 시작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마주하지 않고 늙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순환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소수에 속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본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자각이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방어 기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과거의 이야기도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인식한 사람은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을 선택합니다. 의식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진정한 성숙이란 그 책임을 감당할 용기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선택하는 순간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면은 아무리 두려워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깊은 발걸음입니다. 사람은 아무런 의식도 없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역할도 정체성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환경의 기대에 익숙해지고 그에 맞춰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가족, 선생님, 사회, 문화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이 페르소나라고 부른 구조가 탄생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 앞에서 사람이 쓰는 얼굴입니다. 이는 수용받고 배척당하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 발달한 적응 메커니즘입니다. 처음에는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가면이 점차 정체성을 대체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사람은 자신이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역할이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강해 보이려 애쓰는 사람은 자신의 취약성을 억누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잊습니다. 끊임없이 이성적이 되려 애쓰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가면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위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사실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사람은 내적으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순종적이며 통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불안하고 피곤하며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점차 내적 긴장으로 변모합니다. 왜 불행한지 설명할 수 없는데 삶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소리 없이 움츠러듭니다. 이 움츠러듦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의 시작입니다.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사회 적응에 필수적이지만 페르소나와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깊이, 내면의 직관, 그리고 진정한 욕구를 무시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주변 환경의 기대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제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반응은 자동적이 되고 선택은 습관이 됩니다. 내면의 자유는 보이지 않는 강박에 굴복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통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실망, 상실, 관계의 끝, 갑작스러운 외로움, 바로 이런 순간 가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가면 아래 숨겨진 삶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느낌은 종종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가면이 무너져 내릴 때 무엇이 남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람들을 다시 가면 속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낯선 것이 익숙한 것보다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융은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지적합니다. 가면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공허함은 위협이 아니라 초대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라는 부름입니다. 가면 뒤에는 억압된 감정, 인정하지 않는 부분,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살아 숨쉬는 존재입니다. 이 공간과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피합니다. 가면이 안전하고 익숙하며 안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것이 항상 진짜는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성숙은 타인이 투영하는 이미지를 버리고 내면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순식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약간의 불안감에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아마도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도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의 첫 신호입니다. 페르소나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한 사람은 내면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보호해온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는 성장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깨져야 합니다. 깨질 때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낍니다.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야말로 성장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처음 마주하는 것은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어둠 속에 융이 말하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림자는 의식 속에서 거부되고 억압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아의 여러 측면들이 총합된 것입니다. 분노, 질투, 권력욕, 나약함, 두려움, 수치심, 이러한 감정들 중 어느 것도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 가족, 문화가 이러한 측면들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할 때 사람들은 그것들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무시된 모든 것들이 무의식 속에 축적되고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타인에게서 그 그림자를 봅니다. 누군가를 향한 갑작스러운 분노, 설명할 수 없는 질투, 이유 없는 불편함, 이러한 감정들은 타인의 내면에 억압된 측면이 반영된 것일 뿐 그림자의 반영은 아닙니다.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들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림자가 더욱 강해질 뿐입니다. 인식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무의식 속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선하고 도덕적이며 절제된 사람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흔들리면 내면의 저항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은 종종 내면의 그림자가 문 앞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개인적 성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측면들을 직면할 때 비로소 통합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면의 분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분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로감, 불안감, 무의미함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지쳐 있는 것입니다. 억압된 모든 감정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통제하고, 끊임없이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행동하는 것은 큰 내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를 스스로에게 소모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이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이 과정은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어둠을 인식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한 것은 관리할 수 있지만 억압한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적으로 만듭니다. 반응이 더 이상 자동적이지 않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점차 타인을 탓하는 것을 멈춥니다. 외부에서 보는 많은 것들이 내면의 메아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죄책감이 아닌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라는 질문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라는 질문을 대체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식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이 과정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뒤흔들기 때문에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고 자신이 희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조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면에 억눌린 분노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면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변혁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둠과 접촉할 때 비로소 통합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성숙은 밝은 면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의식적으로 마주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사람은 더욱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높이지도
타인을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내면의 갈등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을 더욱 부드럽고 이해심 많고 진실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삶의 여러 층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매 순간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며 더 깊이 파고들도록 이끌어줍니다. 도망칠 수는 있지만 도망은 단지 미룰 뿐입니다. 억눌린 모든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린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부름은 사실 초대입니다. 자신과 더욱 솔직한 관계를 맺으라는 초대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알지 못하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이야말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계획을 세우고 경계를 설정하고 확률을 계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하고 불확실성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제는 권력의 과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통제에 대한 욕망은 권력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통제하려 할수록 내면에는 방어기제가 더욱 강해집니다. 통제는 미지의 것을 직면할 수 없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통제 욕구는 대개 유년기에 발달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외부 세계를 규제함으로써 내면의 혼란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규칙이 지켜지고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깨지면 내면의 경보가 울리고 불안감이 커집니다. 통제력을 잃는 것이 과거의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방어 반사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통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간과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통제가 커질수록 자유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생각을 걸러내고 반응을 계산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발적인 행동 능력을 잃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위험해 보이는데 통제력을 잃는 것이 곧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수호자가 되어버립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환상입니다.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삶을 통제하려 애쓴다고 해서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즉시 바로잡으려는 욕구 없이 어떤 상황에 여유를 주고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능력에 있습니다. 진정한 의식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반응을 이것이 바로 나야라고 받아들이지만 반응은 종종 과거 경험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말 한마디, 눈길 한 번, 침묵 한 번이 과거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은 그 순간을 현재로 가져오고 사람은 과거의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인지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통해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각성입니다. 깨달음이란 모든 것을 자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자동적인 반응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반응은 지나가고 자각은 남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통제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취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취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개방성입니다. 융에 따르면 변화는 바로 이 개방성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억지로 억제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허용하되 감정의 흐름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이 섬세한 균형이 의식적인 삶의 토대입니다. 통제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면 삶과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일어나는 일을 억누르는 대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항이 줄어들면서 내면의 긴장이 해소됩니다. 사람은 여전히 경계를 설정하고 선택을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자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내면의 고요함이 탄생합니다. 이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인간의 진정한 힘은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줄어들수록 삶은 더욱 유동적이 됩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삶의 리듬에 따라 무엇이 남고 무엇이 떠나가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심오한 조화의 상태입니다. 만약 이 글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종종 조용한 자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삶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삶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순간이 진정한 변화의 문턱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은 종종 고요하며 거창한 깨달음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풀림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하고 변호하고 통제하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삶은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숙은 경험해야 할 과정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성숙이란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확립되면 외부 환경의 포로가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개성화는 융 심리학에서 가장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성화를 자신을 찾는 낭만적인 여정으로 생각하지만 개성화는 평화로운 발견의 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이 자신과 마주하는 길고 때로는 불안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닌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위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성화는 자신 안의 파편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가면, 그림자, 두려움, 억압된 욕망, 그리고 모순들을 모두 아우르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이 이러한 온전함에 가까워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편화된 자아는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지고 거부당하면 흔들리고 혼자가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개성화된 사람은 혼자 있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면의 갈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혼란을 억누르고 겉으로는 질서정연한 척합니다.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부조화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끝없는 불안감, 무의미한 피로, 반복되는 관계, 똑같은 감정적 교착 상태,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들은 통합되기를 기다리는 파편들의 목소리입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어둠은 악이 아니라 억압된 잠재력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취약성을 숨김으로써 강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할 때 내면의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러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도망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억압된 모든 측면은 무의식 속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 순간 사람은 평생 도망쳐왔던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은 일시적인 안락함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의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내면의 목소리와 단절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이는 깊은 소외감을 초래합니다. 개성화 과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죠. 이 자기 회귀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닙니다. 느리고 단계적이며 종종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과거의 정체성을 버릴 때 공허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도기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정신적 탄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의식이 탄생하면서 낡은 구조는 해체됩니다. 이 해체는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개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속도, 가치관, 그리고 한계를 발견하게 되죠. 삶과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반응하기보다는 관찰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망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을 더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인하게 만듭니다. 내면의 균형이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개성화는 군중의 인정을 거부하고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걷는 길에서 벗어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은 단절이 아니라 깊은 연결의 상태입니다. 개인은 이제 자신과 더욱 솔직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타인과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역할은 줄어들고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완성된 목표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사람은 매 순간 자신을 재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갈등,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고정된 정체성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에 열려있는 내면 구조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평화롭게 지내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덜 요란하지만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지닙니다. 내면의 방향 감각이 형성됨에 따라 삶의 혼란은 줄어듭니다. 비록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무엇이 아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자유입니다. 개성화란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는 완벽함도 완전함도 없습니다. 오직 자각의 증가와 연결의 심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알 때 비로소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삶의 대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상적인 일과를 보내고 하루의 요구를 충족하며 저녁에는 피곤하지만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잠이 듭니다. 이러한 순환은 수년간 계속됩니다. 어느 순간 날들은 뒤섞이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며 삶은 마치 멀리서 지켜보는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의식이 퇴보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생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생존이 곧 삶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 책임감, 질서, 습관, 이 모든 것이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감은 종종 내면의 무감각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은 무뎌지고 호기심은 줄어들고 깊이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한 채 죽는 것입니다. 이는 무지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입니다. 무의식 속에 숨겨진 것을 직면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면은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과 진정한 자신 사이의 간극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성은 안락함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각성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각성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새로운 문턱을 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다른 차원의 의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과거에 회피했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두려움, 후회, 억눌렸던 욕망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러한 만남은 종종 불편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지 않고는 빛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드러납니다. 어둠은 억압될 때 강해지고 인식될 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각성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때로는 좌절을 겪기도 하고 과거의 패턴이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외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거리감이
내면의 자유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포로가 아니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이러한 관찰은 삶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어느 순간 삶의 의미를 더 이상 외부에서 찾지 않게 됩니다. 성공, 인정, 지위와 같은 개념들은 중심 자리를 잃고 대신 내면의 온전함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욕망은 줄어들지만 삶은 더욱 깊이 있게 살아갑니다. 말은 줄어들지만 진정성은 더욱 깊어집니다. 삶의 리듬은 느려지지만 그 깊이는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난 의식의 조용한 힘입니다. 이 여정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 또한 변화합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닙니다.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에게 외로움은 내면의 공간이 됩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이 줄어들면서 내면의 안내가 더욱 분명하게 들립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목소리는 소리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도할 뿐입니다. 이 순간 삶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닙니다. 투쟁은 참여로 바뀝니다. 사람은 삶의 흐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균형 상태는 융이 말했던 개인의 온전함의 토대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상태가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부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여정은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이 길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과 마주할 때 삶은 당신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